랭키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차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주입니다. 자, 오늘 장초반 양대진 씨 다 분위기 좋아 보였는데, 뒤로 갈수록 조금 아쉽긴 하네요. 네. 엇갈린 분위기가 현재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조금 오르고 있고, 코스닥은 낙폭이 또 커져가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그 상승권의 움직임, 코스피에서도요, 외국인 기관 매도가 좀 나오고 맞아요. 있고요. 지금 상승 탄력이 많이 줄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외국인이 참 야속하게 느껴지는 오늘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오늘 시장을 보신다면 주목할 만한 쪽은 반도체 종목들의 엇갈림 양상이 확실히 뚜렷해지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테슬라의 급등으로 인해서 오늘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의 급등세가 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행 종목들의 강세 정도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신저가 깨는 모습이 참 아쉽게 느껴지고 있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에 또 AI 칩을 공급한다라는 네. 보도가 나오면서 조금 다른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은 뭐냐면 테슬라발 호재를 우리 2차전지 대표 종목들이 크게 흡수하지 못합니다. 그쵸. 사실 장초반만 해도 분위기를 좀 만들어갔어요. 이렇게 슬슬 탄력을 붙여나가면 우리도 2차전 종목들이 활기를 찾고 네. 시장도 활기가 좀 더 생기지 그쵸. 않을까 싶었는데 힘이 좀 빠지는 모습들 이게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네, 이외에도 오늘은 은행 종목들 지켜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용 의료기기 쪽이 또 수출이 엄청 잘 된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모든 종목에 대해서 랭킹쇼에서는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저희에게 전화벨 그리고 채팅창 많이 질문을 보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02-325-8100번으로 상담 받고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 갖고 계신 종목들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유튜브 채팅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강병욱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늘봄님, 앵커님, 반갑습니다. 네, 강병욱님, 몽실호랭이. 네. 이거 굉장히 귀여운 네. 이름을 갖고 계시는데요. 몽실호랭이님은 셀트리온. 와, 요즘에 셀트리온 종목 진단 신청이 진짜 맞아요. 많이 들어옵니다. 자, 강성님, 옷이 그런지 윤쟁 얼굴이 어두워 보인다고요. 이게 처음 봤을 때 제가 의상이 좀 어둡게 느껴지기도 했는데 모니터에서 특히 그렇게 나오네요. 그런가요? 네. 왜 제가 옆에서 흰 옷을 입고 있어서 그런지 뭔가 근데 왜 머리를 맞아요? 앞머리를 최대한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 이렇게 해놓으면 좀 그래도 밝아지지 않았을까? 여기 면적이 넓어지니까요. 그런 방법이 있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연해피님 오스코텍 종목 진단 요청해 주셨고요. 김 대장님의 삼성전기도 들어와 있습니다. 네. 자, 폭풍주시님, 윤재행, 창호행 안녕하세요. 미라닝님 안녕하세요. 미리 인사 주셨고요. 네. 윤재행 오늘 의상 컨셉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요? 철벽 대마녀래요. 희망 있는 행복님. 이게 뭐예요? 어제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절대 안 돼요, 그래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만나요 이렇게. 그래, 얘기를 뭐 있었나 해가지고. 봐요. 네. 자, 그리고 들가자님께서, 윤재님 안녕하소. 하트. 하트. 창호형 안녕하소. 하트. 여기 약간 냉정한 느낌인데요. 없어요? 하트 없고 그냥, 안녕하소. 그러네요. 마지못해 하는 오늘- 느낌이 조금 있어요. 오늘 오전장에 창호 앵커님이 네. 저희 토마토의 귀요미 담당이다라고 얘기해주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요? 귀요미 담당, 뭐 나쁘진 않은데. 큐트 담당. 이거 굉장히 좀 부끄러워지는군요. 네. 자, 그리고 GS킴님, 무섭대요. 왜요? 갑자기 까매져서 그런가 봐요. 이렇게 해서 그런가요? 자, 배따라기님, 안녕하세요. 윤재행, 장호행, 한명환님 오셨습니다. 제주 이쁜 할망 출근이요. 일주일 중에 제일 기다리는 시간이, 저녁이라. 금요일 저녁? 점심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저녁으로, 이렇게 네. 함정을 파셨습니다. 자, 그리고, 희망 있는 행복님, 냉정한 게 아니라 드가자님 인사 말투랍니다. 안녕하세요. 맞아요. 그거 뭐 다 잘 알고 있죠. 네. 단지 하트가 없었던 게 조금 아쉬웠다고요. 자, 그리고 장수말벌 얘기 나오고 있고요. 크리스티 바바님, 안녕하세요. 하소 아니고 하이소입니다. 그래요. 안녕하이소. 하소 이거랑 하이소랑 느낌이 조금 다르긴 네. 하네요. 그래요. 자, 나나님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 고고식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종목 진단 요청도 들어와 있는데요. 이쯤에서 그러면 오늘 랭킹쇼 주제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는 자, 오늘 독도의 날입니다. 10월 25일
오늘이 사실 그 민간단체라고 하던데 2000년 8월이었습니다.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가 제정한 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독도가 우리 땅임을 천명하기 위한 날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마침 독도의 날인 겸해서 우리가 독도가 왜 우리 땅이야? 물어보면 사실 이렇게 해서 독도가 우리 땅입니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많지 않죠. 그쵸. 이거를 작심하고 한두 가지 정도 외우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진짜 뭔가 쭉쭉쭉 역사적인 근거를 대면서 예를 들어 일본 사람들 만났을 때 이러니까 독도는 우리 땅이 맞아요.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렵거든요. 네. 오늘 1시간 반 동안 함께 하시면서 랭킹쇼에서 이 역사적 근거 5가지를 외워보시고 나중에 좋습니다.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띄워주세요. 진짜 랭킹이 이렇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 역사적인 근거들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아마 이 5가지면 넘칠 겁니다. 충분합니다. 제가 찾아봤을 때 딱 이 5가지밖에 없더라고요. 5가지를 역사적인 순서로 맞춰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진짜 의미 있는 거 조사해 주신 것 같아요. 이거 좋죠. 네. 사실 이게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딱 이 5가지입니다. 이 5가지를 진짜 오늘 기회에 머릿속에 외워놓고 쏙쏙. 나중에 누가 독도가 왜 우리 땅이에요? 하면 이 근거지를 탁탁탁탁 설명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아주 옛날 그런 삼국시대부터 해서 아주 쫙 펼쳐져 있거든요. 무려 한 100년 전 사건까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딱 봐도 저건 대한제국 시절인 것 같죠? 네. 대한제국 시절이 언제인지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조약. 있어요. 웬일로 저기는 영어가 들어가 있네요. 자, 그리고 안용복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또 삼국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까지 등장하고 있는데 삼국사기와 세종실록 지리지는 왠지 시대적인 배경이 추측이 되죠. 자, 제가 힌트를 좀 드렸으니까 어느 정도 가늠이 되실 것 같긴 합니다만 여러분 의견이 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슬쩍 네. 볼까요? 자, 잠시 보겠습니다. 오늘 스마트 창호 형님 이렇게 네. 고고식님 외쳐주고 계십니다. 제가 이거 역사적인 자료를 직접 다 찾았습니다. 사실 제가 그 예전에 수능 공부를 할 때도 네. 말이죠. 국사가 그게 선택하는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그때 제가 수능 볼 때 당시에 서울대 필수 과목이 국사여서 맞아요. 이게 좀 어려웠기 때문에 근데 저는 국사를 선택했거든요. 국사 1등급입니다. 국사, 근현대사, 세계사, 역사만 그렇게 선택했던 와. 역사 소위 덕후였는데 그런데도 이거 처음에 자료 찾아보면서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와, 내가 이 5가지를 쭉쭉 입으로 되뇌이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반성을 하면서 이걸 찾았습니다. 여러분 같이 오늘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슈팅스타님, 그렇죠. 애국자 창에 여러분도 같이 애국자가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와, 몽시로랭이님. 세종실록, 네. 삼국사기, 대한제국 41호, 네. 샌프란시스코, 안용복 사건 순위라고 얘기해주고 계신 거겠죠? 와, 이거 5가지를 전부 다 말씀해 주셨네요. 대단한데요. 자, 일단은 저희가 유튜브 채팅창에 그 투표창을 하나 띄워드립니다. 거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1위, 그러니까 가장 최근 최근. 거. 그거 하나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조금 더 종목 진단하다가 5위부터 하나씩 해볼게요. 야우님, 역사가 졸리더라도 오늘은 그냥 외우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독도가 우리 땅의 근거를 알아야죠. 자, 그러면 바로 보겠습니다. 오늘 종목 진단해 주실 첫 번째 전문가를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첫 번째 전문가 누구 함께 할까요? 네, 첫 번째 전문가님은 이분과 함께합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와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PB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입니다. 네. 자, 이호섭 PB와 함께 종목 진단 들어가 볼 텐데요. 굉장히 오랜만이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왠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보고 싶었나 봐요. 네, 그런 자, 거겠죠. 이호섭 PB와 함께하는 첫 번째 종목 찾아볼게요. 유튜브 지연 해피님의 종목입니다. 오스코텍 갖고 계시는데요. 매수 가격 29,620원입니다. 비중 보니까 10%로 딱 이렇게 보유하고 계신데 오늘 오스코텍이 7.6% 밀립니다. 이 오스코텍이 최근 들어서 주가라면 계속 상당히 내리고 좋았거든요. 4만 원 위로 넘어갔고 지난 8월이었죠? 4만 5천 원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약간 조정받다가 다시 4만 원대 위로 가니까 그래, 조정은 잠시였어, 다시 또 신고가를 쓸까 이런 기대를 했을 법한데 갑자기 주가가 쭉쭉 밀리네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걱정이 아주 크실 것 같은데 알아보겠습니다. 자, 비비님, 오스코텍입니다.
오스코텍은 걱정이 없지 않았을까 싶은데 밀릴 때 되니까 갑자기 많이 밀리네요. 어떻게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레이저 티닉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약 제품명으로 하면 렉라자고요. 이제 레이저 티닉과 관련한 이제 모멘텀들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 특히 이제 올해죠. 올해 9월 정도에는 레이저 티닉과 관련된 마일스톤 수령 예정이다라는 이런 내용들까지도 나오면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최근에 나온 얘기였습니다. 최근에 나온 얘기가 2030년까지 예상을 해봤을 때 레이저 티닉의 예상 매출의 컨센서스가 전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컨센서스보다 덜 나올 것이다, 하이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런 우려감이 지금 시점에 좀 반영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이런 거겠죠. 결국에는 매출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는 지금 당장의 이야기는 아니고 먼 미래의 이야기잖아요. 2030년. 근데 아무래도 이런 기대감들이 시장에 조금 반영이 되다 보니, 그러니까 기대감들이 반영이 돼서 주가가 올랐다 보니 그 기대감이 조금 가라앉으면서 주가도 같이 조정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시청자분께서는 이제 가장 고점이었던 게 한 45,000원대까지 보셨다가 지금 거의 이제 23,000원대 아래쪽으로 지금 현재 가격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아마 고민이 좀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구간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레이저 티닉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로 보았을 때 앞으로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판단하에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 지지선까지 잡아드리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29,620원이시잖아요. 그러면 오늘 가격대가 딱 그 보합에서 왔다 갔다 하는 가격대로 판단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차트 보시면은 이제 선을 한 2개 정도만 그어보겠습니다. 매물이 많은 구간인데요. 이 구간에 29,000원 현재 가격대 정도에서 중대 정도 가격대, 그리고 26,000원 사이 정도가 현재 박스권을 하나 만들어 놓고 지지선 역할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반대로 얘기하면 26,000원 아래쪽으로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보유하는 것 가능하다라고 조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다소 아쉬운 마음이 드실 수는 있겠지만요. 이 구간까지 단기간에 이 정도 빠졌으면 어느 정도 충분히 빠졌다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는 버티기가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해서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느냐 하면 26,000원 기준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내가 차익 실현 한번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1차 목표가는 36,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 43,000원으로 대응해보자,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자, 오스코텍 살펴드렸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2차 목표가 4만 원대까지 언급이 나왔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스코텍 갑자기 가파르게 떨어지다 그렇죠. 보니까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자, 첫 번째 종목 참고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아무래도 바이오 종목이다 보니까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걱정을 슈팅스타님께서는 해주시고 계신데요. 젠백스의 영향인지 오늘 제약주들이 조금 밀리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이 젠백스 제가 아침에 공시 브리핑했거든요. 아니, 이 젠백스가 호재가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하한가 떨어진 거예요. 무슨 아니, 애초에 올렸던 게 그게 네. 지난달부터 한 달 동안에 주가 한 2.5배인가? 갑자기 막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거 너무 과하게 올리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 갑자기 막 떨어지더니 호재 딱 띄워놓고 갑자기 네. 오늘 하한가로 꽂았습니다. 정말 그 충격이 큰 거죠. 아직도 하한가 못 벗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전체적으로 투심이 조금 밀렸다. 떨어진 게 아닌가 네. 이런 게 싶어요. 자, 그리고 명화님 너무 창호 아들 착해라 화이팅 이렇게 해주시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지연해피님 진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주셨고요. 말티님 오셨습니다. 말티님 안녕하세요. 저는 말티 지을 뒤에서 지를 뺀 건 줄 알았더니 말티라고 그냥 차가 있나 봐요. 말티? 말티가 뭘까요? 이게 이 사진이 차 사진 맞죠? 티. 네, 그쵸? 커피잔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말티라는 티가 있나 본데요? 자, 그리고 슈팅스타님 어제 미국 지표가 괜찮다는 의견에
금리 인하 연기할 수도 있다. 이런 영향에 또 그래요. 바이오 종목들. 맞아요. 금리에 좀 민감하다 보니까. 자, 그리고 코스피 3009님 오늘 주제죠. 5위 안용복 사건을 꼽아주셨습니다. 말티차군요. 말티차. 말티차. 그래요. 아니 와, 한 글자 있고 없고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위스키가 들어간 커피래요. 네. 오. 자, 그래요. 왠지 지금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지 찻잔의 모습, 차를 떠올리기만 해도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 느낌이 있어요. 날씨가 제가 느끼기도 좀 추워졌더라고요. 춥죠? 너무 춥죠? 이거 여러분 방송에서 못 보셨을 텐데 옆에 이분은요 회사에서 목도리 두르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날씨에 추위가 느껴질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어제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 어제 어린 왕자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멀리서 슬쩍 봤는데 누가 목도리를 두르고 다니길래 저 사람은 누구지? 윤지혜 코더라고요. 저는 이제 패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전기장판 이미 켰고요. 그래요. 난방은 돌리고 있고요. 어린 왕자 대단합니다. 네. 자, 그럼 또 두 번째 종목 진단 가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진단도 참 마음이 아픈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새 좀 주가가 회복세가 전혀 안 나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예. 김 대장님의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고요. 15만 3천 원에 비중도 40%로 너무 많습니다.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가를 낮춰야 되는 건지 종목 상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는데요. 오늘도 2%대 밀리고 있는데 2%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네. 주가가 회복이 안 되는 게 참 마음이 아프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세 달 동안 지금 17만 원에서 11만 원까지 그러니까요. 왔어요. 그래서 삼성전기 하면은 그래도 뭐 투자 소식들도 있고 네. 공급 계약 같이 이슈들도 나오고 있는데 반등이 잘 안 나오는 맞아요. 종목이거든요. MLCC 이제 좀 잘 네. 될 것 같다고 하고 게다가 얼마 전에 유리기판 관련해서 맞아요. 소식도 있었는데 주가가 계속 있는 모습. 그 호재성 이슈가 나올 때에도 네. 그 테만에 있는 종목들은 움직이는데 이 종목은 안 가다 보니까 맞죠. 왜 이러나라는 생각 드실 것 같습니다. 피비님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삼성전기입니다. 15만 3천 원의 비중 40%인데 추가 매수를 통해서 조금 더 낮추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선 고민 되게 많이 되실 만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가능하고 가능한 구간까지는 제가 잡아드릴 거고요. 대신에 이제 조금 고려해야 되는 것이 비중이 이미 40% 정도 차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비중을 좀 더 늘리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점도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 최근에 왜 이렇게 안 좋은가? 그리고 올 상반기에 왜 괜찮았나?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보면 방금 앵커님께서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상반기에 유리기판이라든지 이런 모멘텀들, AI 관련된 모멘텀들이 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제하고 나서 저희가 실적을 놓고 좀 얘기를 했을 때는 실적이 나쁘진 않습니다. 3분기에도 예상 실적이 영업이익이 한 2,274억 정도에서 전년 대비 한 23% 정도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은 있는데 문제는 이거죠. 결국에는 예상치보다 증권회사에서 예상하는 컨센서스보다 더 하회하는 이제 실적이 나온다라는 것이고요. 왜 그러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에는 MLCC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이 부분들은 회복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MLCC가 들어가는 것이 뭐 PC나 노트북, 뭐 스마트폰 이런 데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보통 내구재라고 부르는데 이 내구재에 대한 수요가 반드시 좀 필요하고요. 이런 내구재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이게 좀 기회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결국 이제 누군가가 뭐 PC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물건을 사줄 때 MLCC도 마찬가지로 판매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 중국에서 경기 부양의 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중국 경제에 돈이 돌기 시작하면은 이런 소비가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 기간이 언제냐라고 하면은 조금 더 길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 하반기 정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결국 돈이 돌아서 그 소비를 할 때까지 기차가 분명히 발생을 할 것이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긴 안목에서 기다려보자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유리기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AI 모멘텀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종목 자체가 나쁘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삼성전기라는 종목에 걸고 있는 기대치라는 것에 부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추가 매수에 대한 고민은 하고 계셨는데 만약에 추가 매수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요. 제가 지금 선을 그어보면은 표시가 날 겁니다. 지금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지지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대략 이 가격이 한 12만 원 정도였어요. 국민 12만 원 지지를 못 받고 흘러내렸기 때문에 그 다음 가격으로는 한 10만 원 초반대 정도가 그 다음 지지선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추가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10만 원 초반대까지 조정이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조금씩 감아보는 전략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40% 현재 비중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렵긴 합니다. 보통은 매수가의 2배수 정도, 그래서 이제 비중을 더 늘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2배수면 80% 비중이 돼야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비중을 최대한 늘리시더라도 10% 정도, 그래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50%까지 이제 비중 늘리시는 거는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종목은 삼성전기 살펴봤습니다. 지금 비중도 40%로 많지만 이 종목의 평단가를 봤을 때 딱 추가 매수가 고민될 시점이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추가 매수를 위해서는 10만 원 밑으로 좀 떨어지게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때 한번 추가 매수하시기를 권해주셨고요. 좀 기다림의 시간은 오래될 것 같습니다. 내년 하반기까지도 지켜봐야 될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채팅창 좀 볼까요? 희망인대행복님, 두 분 다 철벽이라 정들면 안 되는데, 저도 철벽이에요? 여기 철벽이에요? 그렇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철벽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거, 윤생, 미스터 진다 자꾸 온다고 그 얘기도 나오고 있네요. 그래요. 아니, 불타는 금요일이 없어요, 윤재 거? 불타는 이 밤, 불타는 금요일. 불타는 없어요? 금요일에는 토마토 증권통. 왜 이렇게 집에 빨리 들어가요? 그냥 좀 놀아요, 나가서. 피곤해요. 아니,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보통 유재 거가 그 옆에 앉아있을 때는 슬리퍼 신고 오거나 어제는 운동화 신고 왔거든요. 오늘은 세상 뭐 이만한 일 신고 와가지고, 오늘 뭐 불타는 금요일인가 싶었는데. 그리고 집에 가서 채팅할 거예요. 정말 재밌습니다. 자, 야후님, 미진이의 딸이래요, 윤재 거. 미진? 이건 미스터 뭐예요? 진단이요. 오, 되게 이쁘네요. 금요일이라고 미진이의 딸. 미스터 진단 얘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자, 여러분 계속해서 종목 진단을 좀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네. 이쯤에서 오늘 레키쇼 주제죠. 요거 5위 한번 공개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당연하죠. 자, 그런데 가장 최근의 역사적 근거가 무엇인지, 이게 시간 수는 그냥 순위 부여 정도고 이 5개 다 중요합니다. 다 외워볼게요. 제일 오래된 것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래된 거, 딱 오이는요? 보이는 제일 오래된 거. 사기? 그렇죠. 삼국사기죠. 삼국사기는 삼국시대에 편찬됐습니다. 1145년. 삼국사기는 삼국시대가 아니죠. 그 나중에 삼국시대를 얘기하는 네. 1145년에 편찬된 책입니다. 여기서 내용이 어떤 건가요? 여기서 신라 지증왕 13년에, 그러니까 512년에 이사부가 우산국을 복속시켰다. 우산국이라고 하면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하는 겁니다. 이런 기록이 정확하게 기록돼 있어요. 다시 한번요. 삼국사기 1145년에 편찬된 책인데요. 여기에 삼국시대 신라 때 이사부가 우산국을 복속시켜서 이거 우리 땅 이렇게 명시돼 있다고 합니다. 정확히요. 이 시기부터 독도가 네. 우리 땅이라는데. 그럼요. 자, 삼국사기가 제일 오래된 네. 기록 정확히 나와 있다는 거 5위 한번 요것도 기록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삼국사기 5위. 자, 그러면 계속해서 종목 진단 한번 가볼 텐데요. 유튜브 가지가 싫어요님의 종목 보겠습니다. 이거 저 진짜 궁금했던 종목이에요. 네. 태성 보겠습니다. 태성 여러분 뭐 아실지 요새 차트가. 아시겠죠? 네. 정말 급격하게 주가가 올라갔던 종목이거든요. 지금 매수 가격이 이불은요 38,300원에 15%입니다. 상당히 높은 주가죠. 태성의 올해 초 주가가요, 놀라시면 안 됩니다. 3,000원, 4,000원 이랬어요. 이거 올해 10배가 넘게 갔던 종목입니다. 얼마 전에 고점이 45,000원이었죠. 그러니까 38,000원도 굉장히 높은 주가인데요. 문제는 고점 찍자마자 한가로 떨어집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갑자기 막 밑으로 내리꽂는데 오늘장은 다시 또 올라갑니다. 이런 주가 변동을 어떻게 견뎌야 될지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알아볼게요. 자, 피비님, 태성입니다. 올 한해 무시무시하게 상승을 했다가 내려갈 때도 이거 진짜 심장을 덜컹거리게 만드네요. 급락이었다가 오늘 또 급등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합니까? 네, 우선 굉장히 변동성이 큰 종목이죠. 변동성이 큰 종목이라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 종목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런 하한가라든지 이렇게 급락하는 경우는
사실 이게 뒤에 지나고 나서니까 이게 위험한 상황인지 아는 거지 올라가는 추세 당시에는 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참고하는 것이 거래량을 많이 참고를 하게 됩니다. 음봉이 크게 나오는 날 거래량 자체가 많이 터진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밑에가 거래량이에요. 많이 떨어지는 날 거래량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생각보다 앞선 거래량을 비교했을 때는 완벽하게 차익 실현이 다 끝났다라고 할 정도의 매물은 아니었다라고 조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구간에서 조금 더 기다려볼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기술적 반등까지는 노려볼 수 있다 정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사실 시세가 분출에 원래 본업으로 치면은 PCB죠. PCB 설비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인데 그것보다 본업보다도 부업에 사실은 이제 관심이 좀 더 많은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리판 관련된 것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복합 동박이라는 것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복합 동박 쪽이 이제 시세 상승에는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게 이제 전기차 배터리가 화재가 나는 데 있어서 이 화재를 막아주는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관심을 받았었고요. 9월 말 정도에는 중국의 CATL하고 관련된 이제 복합동거가 관련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지만 계약을 맺었다라는 이제 내용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도 이제 비밀 유지 협약이죠. NDA 신청 체결했다라고 하면서 시세가 더 분출했던 이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전 고점까지 올까요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불분명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대신에 이제 매수가이신 38,000원 정도 부분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조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보유하시는 것, 조금 더 버티는 것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가능하면 일단 1차적으로는 추세가 한 번은 무너졌기 때문에 매수가 부분에서 이제 전체 이제 15% 가지고 계시면 최소 절반 정도는 한번 정리를 해보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많이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결국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음봉이 나오는 날 거래량이 얼마나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이제 다른 종목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사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태성 살펴드렸습니다. 정말 변동성이 큰 종목입니다. 조금 더 갈 수 있는 방향성이 있지만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겠네요. 자, 세 번째 종목 태성까지 살펴드렸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저희 관심 종목 리스트 한번 살펴보고 올까요? 좋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투자자분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본 종목들 그 리스트를 지금부터 미란 앵커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금요일장 양대 지수는 혼조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 이 가운데서 일본장이 1% 하락을 하는데요. 그에 비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좀 낙폭이 제한적이고 중국 증시가 좋습니다. 심천 종합지수도 역시 2%로 좀 각국이 엇갈리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오늘 누적으로 검색된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위는 삼성전자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1%의 하락을 기록하면서 56,000원을 놓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55,000원대 진입까지 오늘 시도를 했었던 삼성전자 매도가 외국인 역대 최장 기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33거래일째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고요. 외국인의 비중이 그래도 아직 52.74%를 기록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외국인 보유 비중 장기 평균이 51.9%라고 합니다. 이것보다는 아직 더 높은 상황이고요. 다음 주 31일에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까지 어떤 얘기들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를 움직여줄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SK하이닉스가 오늘장 1.4% 상승하면서 121선 돌파 이후에 20만 원 선까지 돌파 안착 시도하고 있는데요. HBM의 경쟁력을 입증한 양호한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 발표를 했고요. HBM 쪽의 경쟁력 주목하면서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각 증권사 쪽에서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24만 원에서 28만 원 정도로 상향 조정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3분기의 실적이 영업이익이 7조 300억 원,
전망치가 6조 7, 8천억 원이었는데 웃도는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4분기에는 영업이익 8조 3천억 원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더 좋아지는 역대급의 실적이 4분기에 이어지고 그리고 내년도의 매출도 24% 증가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40%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고려아연인데요. 고려아연 오늘 주가 다시 지금은 또 시초가보다 위에서 양봉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려아연 올해 들어서 주가가 거의 200% 가까이 치솟았다가 147만 원 고점에서 차익 실현 매물을 받으면서 오늘장에 126만 7천 원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제 오후에 경영권 분쟁 관련주가 확산되고 있다. 매기가 넓어지면서 이런 종목들이 올라간다 말씀드렸는데요. 오늘까지 시세가 이어집니다. 고려아연 쪽에 경영권 분쟁에 대한 기대감 나오면서 어제 고려아연 영풍정밀 상한가 이어서 오늘 추가적인 상승하고 있고요. TA항공도 역시 오늘장에 상승을 기록합니다. 봉을 보시면 어제는 6%의 양봉으로 마무리가 됐고 이렇게 돌려세우면서 오늘장 추가적으로 상승, 장중에 20%까지 올랐었는데요. 현재는 11% 가까운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티웨이항공, 한미사이언스 같은 종목들 경영권 분쟁에 대한 기대감 다시 한번 들어오면서 종목들 오름세를 타고 있습니다. 한미사이언스가 4% 플러스, 차트 보시면 봉으로 어제 이 종목이 더 강하게 올랐었고요. 오늘 추가 상승을 하다가 윗꼬리를 다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YJ링크가 21%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SMT, 표면 실장 기술 장비 업체입니다. YJ링크 코스닥에 상장한 이후에 주가 좀 조정을 받다가 오늘장에 상승 나오고 있는데요. 글로벌 기업들이 고객사로 있다는 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테슬라, 스페이스X, 그리고 여타 반도체 글로벌 기업들 등등 고객사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올해 2월에 YJ링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제품을 공급받고 추가적으로 발주를 협의하고 있다는 소식 나왔고요. 여기에 또 글로벌 1위 우주 항공 쪽의 기업인 스페이스X가 직접 방문해서 납품 예정에 있는 보트로더, 언로더 같은 장비들을 검수했다.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요. 추가적으로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방문하고 수주에 대해서 논의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기대감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요. 에이징랜드입니다. 20%까지 상승하면서 37,000원 선 주가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테슬라와 최대 1조 원 규모의 기업용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ESSD 공급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 AI 쪽에 대규모 센터 쪽에 ESSD 컨트롤러를 만들고 있는 에이징랜드가 기대감 받으면서 오늘장 강세를 띠고 있는 모습이고요. 태성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이 올랐던 종목이고요. 차익 실현 이후에 오늘 또 고개 치켜들고 있습니다. 15%까지 상승하면서 31,100원 선 기록합니다. 네이처셀은 바닥권에서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 연 3일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요. FDA로부터 줄기세포 조인트 스템을 첨단 재생 의료 치료제로 지정받았다라는 소식 이후에 바닥에서 크게 상승합니다. 한일 단조도 계속해서 오름세를 띠면서 이달 들어서 강세가 눈에 띄고 있는데요. 10월 들어서 주가가 85%까지 상승한 방산주 신고가 나흘째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위권 아래쪽으로 보시면 YG플러스 다시 올라가네요. 제가 방송 준비할 때 마이너스였거든요. 이 분봉을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였다가 지금 상승 탄력을 키웁니다. 네. 그쵸? 상승 탄력을 조금 키웠습니다. 네, 제가 월봉을 봤네요. 1% 플러스, 아까는 마이너스였거든요. 현재는 1%의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5,850원 선 나타내고 있고요. KB금융입니다. 7% 상승, 10만 원 선 지금 딱 기록하고 있는데요. 3분기 역대 최대 실적이 나왔고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 현금 배당, 자사주 매입, 소각,
모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총주주 환원율을 업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밸류업 지수의 편입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고요.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 나오고 있는 금융주, 전반적인 금융주의 오름세까지 이끌고 있습니다. 웨이비스가 이 시각에 13%까지 하락세를 띠고 있는 신규 상장주고요. 그리고 뒤를 이어서 영풍정밀 오늘장에 2% 플러스로 장중에 상승 탄력 25%까지 올랐는데 차익 실현 매물 크게 받고 있네요. 고려아연의 지분을 갖고 있죠. 1%대. 그리고 인스피언이 3%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부가 인공지능 기술로 불법 노출된 개인 정보를 탐지하고 이에 대해서 색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정책을 발표하면서 보안주가 일부 움직이고요. 움직임 크진 않습니다. 시간외에서 어제 더 좀 크게 들썩였고요. 하이비전 시스템이 오늘장에 4% 마이너스,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소폭의 상승 기록하면서 40만 8,5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실적 발표 있고요. 유한양행 0.6%의 마이너스, 저항은 일단 21선에서 받으면서 21선, 5일선 모두 하향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0.24%의 하락을, 루미르가 오늘장에 7%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올해 들어서 기업 공개 시장에서 처음으로 공모가 희망 밴드 하단보다 더 낮은 공모가에 확정됐다고 해서 이슈가 됐던 종목이었는데요. 공모가 12,000원으로 결정이 됐었던 종목이죠. 지구관측 전파 센서 위성 개발 기업으로 우주 관련주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후에 이 상장한 첫날에 주가가 좋았었는데 주가가 꾸준히 좀 하락하면서 공모가를 밑도는 움직임, 오늘장은 반등하고는 있긴 하지만 10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금융주가 좋은데요. 금융주 투자 관점 알아보겠습니다. 자, 과연 이 금융주 배당 수익, 그러니까 연말 지나서 연초까지 좀 가져가면서 배당을 받는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시세 차익을 노리고 신규 매수 가능할까요? 자, 금융주의 흐름이 워낙에 좋습니다. 그쵸? 오늘장 KB금융이 10% 넘게 올라가는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자, 그럼 금융주, 배당 수익이냐, 시세 차익이냐,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비비님? 시세 차익 보자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개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제 볼 수 있는 하이브리드 전략을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결국 지금 시세가 올라가는 거는요, 배당에 대한 배당을 이제 밸류업이죠. 배당을 더 많이 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뜻은 이제 그 기대감이라는 것이 반영되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구간에서 분명한 시세 차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배당이라는 것은 이제 배당 이자를 받는 것, 배당 수익이라는 것은 연말 전에 이제 2024년 안에 주식을 보유해서 2025년으로 넘어갈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이제 시세 차익을 목표로 해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맞고요. 연말 부근해서 이제 12월 달 들어서 배당 수익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부종시에 KB금융 같은 이제 금융주들 매수하는 거 가능하다. 그래서 좀 하이브리드 전략으로 가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B금융만 한번 체크해보면요. 지금 이제 신고가 오늘 시세가 나면서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지금 흐름이 괜찮죠. 지금 보시면 주봉으로 보더라도 전고점 이제 오늘 이제 최근 뛰어넘으면서 시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는 매수해서 시세 차익 노리는 방향이 더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금융주에 대한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갈까 이 해답을 내려주셨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유튜브 채팅창 좀 볼까요? 네. 절파고TV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미반도체 상담도 네. 같이 올려주셨네요. 자, 그리고 폭풍주식님께서 서류 작성하다가 못 팔았다고 하시는데 어떤 종목이 종목을요? 이제 궁금해집니다. 오. 갑자기 급등한 종목들이 있나 보죠? 위에 보니까 슈팅스타님께서 갑자기 AI 날아가네 네. 하셨거든요. 폴라리스 오피스부터 테슬라 관련된 호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급등세가 나오기도 하고, 이스트 소프트라든지 몇몇 종목들이 올라가는 모습들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쪽의 종목을 네. 미처 팔지 못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자, 종목 진단 신청 다양하게 계속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한 종목만 더 가보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저희 PB님이랑. 네, 이 종목까지만 저희 PB님과 함께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종대님의 종목이고요. ENS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3,800원의 비중은 3%, 중단기를 보고 조금 더 가져가도 되는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23,000원 구간대면 최근에 들어가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최근 몇 거래일 동안에 ENSL이 조금은 주춤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바이오 종목들 요새 참 잘 가다가 그래도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은 나오고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ENSL은 어떻게 바라보시는 건지, 평단가를 넘어서 수익까지 바라봐도 괜찮은 종목인지 어떻게 보실까요, PB님? 네, ENSL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 이제 세포나 유전자 치료제를 전문적으로 CMO하는 업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세포나 유전자 치료제 분야에서는 국내 1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최근에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되면서 바이오 관련주들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그 중에서도 CMO와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이 좀 부각받는다는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ENSL 또한 분명히 좀 기회 요인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CMO도 하고 있지만은 신약 개발도 이제 마찬가지로 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하면은 향후 단기적인 모멘텀, 중기적인 모멘텀 둘 다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ENSL 지금 매수를 하셨다, 23,800원이죠. 23,800원 정도 매수를 하셨으면 지금부터 더 보유하고 가져가시는 건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차트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현재 가격이 21,900원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바닥 가격으로 볼 수 있는 게 대략 한 18,000원 정도입니다. 현재가 대비했을 때 대략 한 3,000원 정도 빠진 가격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수익률로 치면 한 10% 정도 되긴 할 건데 어떻게 보면은 아래쪽으로는 이제 하단이 이제 저희 눈에 보이는 단계에 있고요. 상단 같은 경우에는 위쪽으로 생각보다는 좀 많이 뚫려 있다라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고 위쪽으로 보았을 때는 대략적으로 36,000원까지 볼 수 있을 건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일단 1차적으로 목표가를 놓자라고 말씀을 드리면 3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전 고점 부분인 3만 원까지 1차 목표가 잡고요.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로는 그 구간 넘어서는 36,000원 잡으면서 한번 접근해보자,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으로 ENSL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 조금 더 길게 바라보신다면 물론 36,000원까지도 가능한 종목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3만 원 정도까지는 끌고 가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해주신 이호섭 PB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B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호섭 PB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종목 진단 도와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다음 전문가 모시기 전에 요거 알아봐야죠. 네. 오늘 독도는 우리 땅 특집입니다. 독도는 우리 땅은 우리 땅인데 역사적인 근거를 대라고 하면 말이 잘 안 나옵니다. 네. 자, 그래서 5가지 주요 근거들을 제가 찾아왔거든요. 하나씩 그냥 외워볼게요. 제일 오래된 거 삼국사기라고 했죠. 2, 4부의 우산국 복속 이야기. 자, 그러면 4위는 또 어딜까요? 대충 이것도 감이 올 것 같은데 말이죠. 자, 4위 띄워주시죠. 세종실록 그렇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 1454년 조선 전기에 편찬이 됐습니다. 자, 1454년 꽤 오래됐죠? 이때 세종실록 지리지를 들여다보면 울릉도와 독도까지 우리 영토라는 것을 명확히 지리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삼국사기에도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정말 우리가 남긴 저명한 역사책에 봤을 때 기록이 명확히 독도는 우리 땅이야. 네. 남아있다라는 사실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삼국사기, 세종실록 지리지. 삼국사기, 세종실록 지리지. 이런 겁니다. 아셨죠? 마치 무슨 수능 강사 된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진짜 잘하실 것 같아요. 수능 강사가 아니라 거의 약간 초등학교 교육 같죠? 여러분, 삼국사기, 세종실록 지리지. 삼국사기, 세종실록 지리지.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전문가를 모셔보도록 할게요. 누굽니까? 네, 2부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이제 슬슬 채팅창에 독한 향기가 들려오는데 네. 라는 내용이 올라와야 될 것 같은데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봉만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홍환입니다. 머리 네. 자르셨네요. 와, 전문가님 머리 시원하게 이발하셨습니다. 예, 옥상 청소 좀 했습니다. 우와, 진짜 우리 전문가님은
표현법이 남다르시네요, 진짜. 상상도 못했던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진짜 한 수 많이 배웁니다. 아, 네. 와, 옥상, 알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그 표현을 애용하도록 하죠. 자, 종목 진단, 종목 찾아가 보겠습니다. 와, 진짜 종목 진단할 때도 감탄할 때가 많은데 일상에서 언어가 그냥 아예 다른 표현들이 쓰이고 있네요. 네. 와, 정말 감탄 오브 감탄. 그래요. 채팅창에도 보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깜짝 놀라셨죠? 옥상 청소라는 말이 나올 줄 아무도 모르셨을 거예요. 언어의 마술사다, 진희님. 언어의 연금술사다, 빨간 목련님까지. 독한 향기에 이끌려오신 오징어 탕콩님도 계시는군요. 그래요. 지금 옥상 청소에 모든 분들이 끌리셨어요, 지금. 와, 옥상 청소. 이거 감명 깊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감동은 잠시 밀어둘게요. 이거보다 더 감동적인 종목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김봉만 전문가의 첫 번째 종목을 들여다볼 텐데요. 세용지마님의 종목입니다. 이거 우리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반도체 대표주죠?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매수 가격이요. 13만 5천 원입니다. 15% 비중이시고요. 다시 9만 원대, 그러니까 전저점 부근입니다. 이거 반등이 좀 나와주다가 다시 밑바닥으로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안한 시점이죠. 한미반도체 너무 빠지니까 추가 매수나 손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네. 정말 판단이 안 됩니다. 이런 고민이시거든요. 자, 한미반도체 바로 알아볼게요. 자, 전문가님. 한미반도체입니다. 13만 5천 원에 15%. 지금 주가 레벨이 다시 또 바닥권으로 와 있는데요. 언제쯤 속 시원한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어제 그 미국의 요 그림 보시면 왼쪽 그 차트가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차트거든요. 예, 근데 교묘하게, 물론 이제 하이닉스는 오늘 재료가 나오면서 121선을 살짝 벗기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121선에서 두 번 얻어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 121선을 돌파할 때 그때 이제 국내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도 좀 움직이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는데 다음 달 정도 일단 기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달은 어차피 다음 주 한 주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좀 흘러내리는 그런 양상인데요. 물론 이제 거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의미는 없어요. 이번 주 여러분들 거래량 추이를 보시면 지난주 후반에 이제 거래가 많이 터지고 나서 그 일주일 내내 지금 거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빠지는 것은 크게 의미는 없고, 주봉으로도 아니 월봉으로 보시면 그 지난달에 이제 비교적 아래 꼬리가 좀 길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래 꼬리에 지금 50%, 한 70% 지금 메꿨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이번 달은 올랐다가 누른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주까지인가요? 그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월말 가게 되면 주가가 탄력을 잃고 밀릴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약업종 월봉 차트를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이번 달에 이제 반등 주고 끝까지 막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아무튼 지금 월봉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번 달까지 음봉, 그러니까 4개월 연속 음봉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어지간하면 다음 달에 이제 양봉으로 한번 감아 올려주는 그런 패턴이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그랬을 때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21선 돌파에 실패했다는 얘기는 이제 반도체 쪽이 상반기처럼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반등이 들어온다 그러면 요것도 이제 대장 선발 종목이니까 어쨌든 하이닉스가 지금 120을 살짝 터치를 했고요. 그러면은 매수가 언저리 사신 가격대 예, 13만 원 전후 거기서 일단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거기서는 상반기처럼 탄력 있게 움직일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 그러냐면 자, 엔비디아가 이번 주 초반에 신고가 나왔잖아요. 엔비디아는 신고가 나오는데 왜 한미반도체는 상반기까지는 엔비디아 올라가면 같이 움직였는데 엔비디아는 지금 신고가로 고점을 벗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시가총액 또 1위 자리까지 등극했잖아요. 전 세계. 근데 얘네는 계속 흘러내립니다. 뭔가 이쪽에 좀 데미지가 좀 생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음 달 정도 반등 들어올 때 13만 원 언저리에서 현금화 전략, 예,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살펴드렸습니다. 여기서 더 내려가기보다는 반등은 나올 것 같네요. 다음 달 정도면 반등이 나올 텐데, 무작정 한미반도체를 계속 위로 보는 게 아니라요. 매수가 정도 근처입니다. 13만 원 정도에서는 매도해 보시는 전략이 네.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정확히 13만 원 안 오면 무조건 안 팔아 이게 아니라 그쯤의 흐름을 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에 좀 모자라더라도 손실이 조금 있더라도 13만 원 근처에서는 매도 준비해 보시라는 점 다시 한번 꼭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상담 진행되는 동안에 지금 네. 저희 그 옥상 청소라는 단어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다 같이 환호해주고 계시고요. 정말 저희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게 인사하고 뒤에 오늘 머리 자르셨네요 이런 생각을 저희 원래 안 했거든요. 그냥 오늘 딱 보니까 머리가 시원해지셔가지고 시원해지셔서. 그래서 그냥 즉흥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갑자기 그런 얘기가 나올 줄 몰랐습니다. 정말 사실 요즘에 시장 걱정, 종목 걱정하느라 진짜 가슴이 답답했는데 이 김용만 전문가님 맞아요. 얘기 들으면 뭔가 그냥 그러려니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뭔가 유쾌해지고. 웃음이 절로 네. 나오게 돼요. 아주 좋습니다. 이종복 전문가님 견제하시는 건가요? 옥상 청소 지난주에도 했던 것 같은데. 김용만 전문가님이랑 이종복 전문가님 두 분 이 케미도 잘 케미가. 어울려요. 아주 좋네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종목 진단 가고 싶은데, 종목 진단 시점이 약간 뜸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랭킹쇼는 여러분의 종목들 진단해드리는 게 네. 제일 본업입니다. 지금 바로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아직 2시도 안 됐거든요.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02-325-8200번 전화 주시거나 유튜브 채팅창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규 매수 문의도 네. 가능합니다. 갖고 있는 종목이 아닐지라도 이거 매수하는 건 어떨까요? 이런 질문도 같이 남겨주세요. 네, 그럼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탁 튀어오른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고조 사토루님의 종목이고요. 아모그린텍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평단가가 좀 높습니다. 네. 지금 현재 구간에 7,200원대 좀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평단가가 1,200원에 걸쳐 있고요. 만원대. 비중은 그래도 10%입니다. 네. 만원대 하시면 지금 직전에 좀 거래량 한번 나왔을 때 그 부분에 좀 걸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좀 급등세가 시원하게 나와줬지만 아직까지는 힘에 붙인 모습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가져가면 되는 건가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아모그린텍입니다. 오늘 관련된 종목들 테슬라, 호재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같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이 기업 같은 경우도 뭐 비즈니스 모델이 지금 다양하죠. 예, 뭐 전기차 쪽하고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그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이제 그 ESS죠. 에너지 저장 장치. 어제 그 테슬라가 그 실적 뭐 컨콜 내용도 우리가 이제 봐서 알겠습니다만은 이거 이제 2분기입니다. 2분기 때 테슬라 컨콜 내용을 보시면 여기 이제 5번째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이 사업 분야가 전년 대비해서 거의 158% 성장이 나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는 어제 발표했던 3분기 테슬라 실적 발표 내용과 이제 컨콜 내용인데 여기서도 보니까는 ESS 매출이 또 50%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앞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 사업 분야가 계속 이제 커나간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국내 관련 기업들도 당연히 그 수혜를 볼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런 관점에서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000억 초반까지 주가가 지금 되밀었는데요. 내년에 지금 예상하고 있는 영업이익 자체가 한 160억 정도 지금 증권사에서는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제부터는 이제 무조건 저평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도 뭐 10,000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누가 뭐라 할 기업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대로 홀딩하시고 이제 월봉으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자리가 이거 로고 핵심으로 보는 거죠. 월봉으로. 딱 이 트렌드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지난달에 여기서 지지를 했었어야 되는데 워낙에 시장이 찌글찌글하니까 이번 달에 이거를 이탈해 버렸습니다. 이탈하면서 지금 3개월 연속 또 아래 꼬리 작업하죠.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저가에. 그러니까 누가 막 매도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일정 부분 전저점을 깨다 보니까 좀 손절 물량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정도 구간이면은 완전히 바닥을 확인했다는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번 달에 추가를 하시는 게 아니고 오늘 이제 거래 터지면서 한번 주가 올라왔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 터지면서 한번 이렇게 누를 겁니다. 누르는데 다시 한번 이때처럼 저점 깨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6,000원 초반 정도 그저께 하긴 했으니까
이후에는 6천, 그렇죠. 한 6,500원? 그 정도, 주게 되면, 전 개인적으로 한 5% 정도 일부 좀 추가를 하셔가지고, 반등 시에 이제 그때 단기 물량이다 그러면은, 막 9,000원 정도까지 단가 내리면은 좀 손실이 아니시겠죠. 예, 그리고 좀 중기로 본다 그러면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으니까, 예, 그대로 좀 홀딩에 나가시고, 매수가가 지금 1,200원이면, 예, 12,000원인가요? 12,000원, 13,000원까지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개별주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그러니까 작년 5월달 고점 찍고 나서 1년 반 넘게 지금 밀렸거든요. 이 정도 뺐으면 됐죠. 이제는 예, 타협을 볼 그런 구간입니다. 매도세하고 매수대하고. 근데 제가 봐서는 아마 곰보다는 항소가 이제 이길 것이다. 매수세가 이제 압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등 시에는 최소한 10,000원, 그러니까 10,000원 밑에서는 매도하지 마시고 10,000원에서 한 12,000원 구간, 그 라인까지 그냥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겠다. 그래서 단기 및 중기 홀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모그린텍에 대해서는 우선은 홀딩 전략이 나왔는데 6,000원까지 눌림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가를 낮춰보시고요. 13,000원 이상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수익을 조금 더 가져가시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조언들 내용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채팅창 보니까요. 와. 아니, 종목 진단 신청이 갑자기 막 쏟아졌습니다. 네. 인스코비, 실리콘투, 좀 몇 개요. 노르페인트에 젠백스도 4, 있고. 5, 6, 7, 와. 8, 9, 9개가 쭈르르 올라왔어요. 영신산업부터 대원전선, 네. 덕산네오록스, 아이언 디바이스 와. 각가지 종목들 올라와 있는데요. 저희도 바쁘게 좀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또 종목 진단을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종목은 유튜브, 아까 그분이군요. 말티님의 종목입니다. 현대모비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매수 가격이 26만 1,000원이고요. 10% 비중입니다. 오늘 매수하신 줄 알았는데 오늘 매수가 왔다고 하시네요. 그러면 이거 중간에 고생을 하셨다는 얘긴데, 본전에서 탈출할까요? 더 봐도 되는지요? 그런데 지금도 윗꼬리가 달려가지고 네. 약간 손실이에요. 사실 이 구간이 딱 통곡의 벽이거든요. 네. 저기를 잘 못 뚫었어요. 그런데 오늘 올라갔던 이유가 실적 서프라이즈입니다. 사실 현대차는 뭐 실적 실망감에 아쉽게 요즘에 나왔죠. 주가가 그쵸. 뚝뚝 떨어지는 네. 모습이었는데 현대모비스는 실적 서프라이즈 타고 오늘 장중에 거의 7% 굉장히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근데 윗꼬리가 이렇게 달리니까 이거 또 못 들어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알아볼게요. 전문가님, 현대모비스입니다. 실적 잘 나왔다고 하네요. 오늘 주가가 확 튀었는데 이거 윗꼬리가 달리고 오늘 하필 이렇게 뚫어졌다가 밀린 구간이 그 전에 한 번씩 막혔던 구간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렇습니다. 이 기업은 이제 기본적으로 농런을 하셔야 될 그런 기업이고 워낙에 이제 저평가 상태입니다. 상반기에도 작년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또 영업이익 자체가 지금 한 3조 정도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주가 지금 엄청 저평가고. 그 다음에 이제 PER로도 지금 5배, 멀티플 한 5배, 6배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자동차 부품주라고 이제 평가를 한다기보다는 이제 성장주 개념을 봐야 됩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아까 이제 테슬라 제가 컨콜 내용 보여드렸습니다만은 뭐 에너지 저장장치뿐만이 아니고 내년부터는 어제 이제 컨콜 내용 보니까 테슬라가 내년부터 캘리포니아하고 텍사스에서 그러니까 FSD 자율주행 있죠. 완전 자율주행. 그 호출 서비스 진행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내후년 같은 경우는 FSD 사이버 캡을 생산한답니다. 사이버 캡을. 그러니까 이거는 뭐 조정 장치가 없는 완전 자율주행이죠. 이런 시대에 지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내년부터. 지금 연말이니까. 거기 이제 현대오토에버라든지 현대 모비스가 대장이잖아요. 실적 너무 싸고. 근데 단지 이제 좀 지루하게 움직이니까 이 기업 주식을 매수하신 분들은 넣어놓고 그냥 안 보셔야 된다는 얘기지. 한 10% 안팎이다 그러면. 안 그러면 이거 못 버팁니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그러니까 만약에 좀 지루하다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오늘 정도 한번 끊었다가 직전 고점이니까 다시 밑에서 보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는 뭐 끝까지 뭐 가겠다. 어차피 지금 배당 시즌이니까 배당도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월봉 보시면 이 기업도 그 만이산형 패턴이죠. 여러분들 여기 한미약품, 한미산에서 만이산형 패턴이라고 했잖아요. 한반도 정중앙. 그러니까 뭔가 이제 올 연말이라든지 내년 정도 이제 움직이게 됐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고점 찍고 나서 여기 백두산, 이제 한라산 거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패턴은 괜찮습니다. 월봉상으로는 단기로 갈 것이냐.
좀 중기로 할 것이냐 그걸 결정하셔야 되는 투자자분들이. 단기는 이번 달에 지금 월봉으로 지금 올라오니까 직접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데 좀 눌림 주고 나서 다시 한번 터닝이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30만 원까지는 좀 무리가 없지 않겠나 추세로 봤을 때. 예, 물론 중장기는 그 이상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단기는 초단기는 매수가 언저리 다음 주에 28만 원, 30만 원. 중장기다 그러면 그 이상까지 끌고 가는 전략 전혀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와 중기만 좀 구분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홀딩입니다. 자, 현대모비스 살펴드렸습니다. 이대로 보유하셔도 괜찮겠네요. 단기로도 그리고 좀 길게 보유도 가능한 전략들을 네. 나눠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코나님께서도 32만 네. 5천 원에 좀 물려있다라고 얘기해주고 계시고 현대모비스뿐만이 아니라 글로비스 상담도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쯤에서 오늘 렉키쇼 주제 요거 3위 한번 공개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독도의 날 특집입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 맞아요. 네. 그런데 그 근거를 알아야죠. 아까 우리 거의 외웠죠? 삼국사기, 세종실록 지리지,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바로 띄워주시죠. 3위는 바로 안용복 안용복 사건입니다. 사건. 이거 17세기로 가거든요. 네. 안용복 사건은 뭐냐면 어부 안용복이 일본으로 찾아간 거예요. 2번 갔습니다. 네. 안용복의 2차례 원정입니다. 1693년, 1696년 17세기에 일본 막부에게 울릉도와 독도에서 일본이 불법 고기잡이를 많이 하니까 네. 거기 항해로 간 거죠. 가가지고 결국 막부가 인정을 해요.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영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던 민간 외교관입니다. 와. 대단하죠? 어부 안용복, 전설의 안용복, 바로 17세기에 있었던 안용복 사건을 기억해 주시면 근데 되겠습니다. 이 사건은 그러면 일본에서 직접 인정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와. 네. 이때 안용 어부가 네. 찾아가서 이거 우리 땅이야. 너네 불법으로 고기 잡지 마. 창호 앵커가 하면은 더 금방 한 번에 끝났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우리 땅이야 하면은. 제가 칼을 이길 수 있을까요?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삼국사기, 네. 세종실록 지리지, 그리고 안용복 사건까지. 민간에서도, 역사책 말고 이제 민간에서도 안용복이라는 사람이 직접 찾아가서 확인받았대요. 자, 그러면 3위였고요. 1위와 2위는 뭔가 복잡해 보이는 문서가 나올 것 같죠? 네. 저 두 가지가 특히 더 중요해 보이니, 자, 1위와 2위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저희 관심 종목 리스트를 살펴봐야 될 텐데요. 조금 전에 살펴봤던 건 오늘 하루 동안의 관심 종목 리스트였다면 지금은 1시간 동안의 시장 분위기를 읽어볼 수 있는 관심 종목 리스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앵커와 함께 하시죠. 네, 1시간 동안 검색된 종목 2시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시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조금 많이 변화할 때는 막 찾아가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자, 1시간 간격 종목 가운데서 1위 삼성전자 기록하고 있고요. 1%대 하락. YJ링크 23%까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징랜드가 18%까지 오름세를 띠고 있는 모습인데요. YJ링크, 에이징랜드, 그리고 여기에 폴라리스 오피스까지 세 가지 종목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 관련한 모멘텀이 있다는 건데요. 지금 10위권 안에 종목의 바로 밑에 폴라리스 오피스 올라와 있죠. 바닥권에서 13%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지금 이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테슬라에서 폴라리스 오피스 웹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연동하고 있다는 내용이 부각이 되면서 테슬라의 어닝 서프라이즈와 함께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SK 하이닉스가 탄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지수도 장중 저점을 기록하면서 밀려 내려가고 있고요. 외국인의 매도가 유가증권 시장에서 커지고 있고 코스닥에서도 매도 전환하면서 외국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이닉스도 탄력이 둔화됩니다. 이 종목만은 그래도 정말 좋은 실적을 발표했고 전망도 좋은데 주가가 올라가기가 힘들고요. 티웨이 항공 현재 10%까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도 10%, 경영권 분쟁 관련주, 앙호 그린텍이 이 시각에 14%까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역시 테슬라 쪽 종목으로 엮이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전기차와 ESS 파워 모듈에 사용되는 고효율 자성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밸류체인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아모그린텍 테슬라 관련주 바닥권에서 15%까지 시세를 내는 테슬라 어닝 서프라이즈 효과 받고 있는 종목이고요. 전진 건설 로봇 4% 플러스 추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넥스턴 바이오가 26%까지의 급등 나타나고 있는데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입니다. 이 종목 보시면 앞서서 장대 양봉이 2번 나왔죠. 이때가 이틀 연속의 상한가가 나왔었던 날입니다. 자회사 로스비보 테라퓨틱스라는 회사가 노보노디스크와 당뇨병 치료제 공동 개발 및 기술 수출을 위한 기밀 유지 협약을 체결한 이력이 있다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이때 한창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갈 때였는데 이 종목이 새롭게 편입이 되면서 이 현상 치솟는 기염을 보여줬고 이후에 조정받고 오늘장 추가 상승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고점 경신은 아직 못하고 있고요. 차익 실현 매물 받고 있네요. 폴라리스 오피스 움직이면서 폴라리스 AI도 같이 6%까지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고요. 한일단조 이 종목 방산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종목이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그래도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상승을 시도하는 IT주라면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 이 종목 1.6% 오늘 상승이고요. 그리고 DI 바닥을 9월 9일에 찍고 1,910원에 찍고 나서 19,000원까지 이렇게 오늘장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이 정도면 거의 바닥에서 2배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런 IT주도 있네요. DI고요. 그리고 보락입니다. 6%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대화제약이 세계 최초 경구용 항암제 중고 판매 본격화한다. 리포락셀이라는 그 품목이 있었죠. 이 소식이 나오면서 리포락셀의 원료 물질인 파크리탁셀이라는 데에 대한 약물 전달 체계 관련한 특허를 갖고 있다. 리포락셀 관련 특허를 갖고 있다는 점 주목을 받으면서 한 차례 올랐었는데 조정받고 그리고 21선이군요. 21선 지지하면서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태성이 8% 플러스 저가 매수는 들어오긴 하는데요. 글쎄요. 저항도 있습니다. 웨이비스가 19%의 하락 신규 상장주고요. 티웨이 홀딩스가 28%까지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티웨이 항공, 티웨이 홀딩스, 예림당 그리고 이 대명 소노 시즌이라는 종목이 상장이 돼 있죠. 대명 소노 그룹. 그러니까 올 9월 기준으로 티웨이 항공의 최대 주주인 예림당 지분율이 29.97%고요. 대명 소노그룹이 26.77%, 지분 격차가 3.2%포인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수 있겠다. 대명 소노그룹은 이번에 티웨이 항공 지분 5% 확보 신고를 하면서 경영권 참여 목적이다라고 또 기재를 했기 때문에 경영권의 분쟁에 대한 기대감 나오게 되면서 이런 최대 주주와 2대 주주의 지분 격차가 크지 않다는 점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네요. 카티스가 18%, 한미사이언스가 3% 플러스인데요. 지금 지나갔지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고려아연 쪽에는 지금 증권사에서 미수거래를 차단했습니다. 개인들의 미수거래를 고려아연과 영풍정밀에 대해서 오늘 차단했기 때문에 이 투기적인 개인의 매수가 들어오지 않게끔 증권사에서 조치도 나오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드리도록 할 텐데요. 순위에 없었네요. 예, KCS라는 종목이 아까 한시 구간에 있었거든요. KCS 양자 관련주입니다. 올해 연내 양자전략위원회가 출범된다고 하는데요. 양자 관련주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세 지속될까요? 참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이건 뭐야라고 찾아봐도 참 어려운 기술인 것 같습니다. 특히 양자 어려워요.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연말에는 국가에서 양자과학기술전략 최고위원회가 출범이 된다라는 소식과 함께 관련된 종목들 요새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미란 앵커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KCS 같은 경우에도 오늘 8%대 현재 구간에서도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양자암호 관련된 종목들 지금은 조금 차별화 양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연내까지 좀 관심을 지속해서 봐도 좋은 종목인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이제 기본적으로 그 양자 컴퓨터, 양자 그다음 정보통신, 그러니까 양자 정보통신이 먼저 우선적으로 아마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제 그 미국의 아이언큐가 최근에 저점에서 한 100% 오르다 보니까 보안, 그 양자 암호 관련주가 이제 먼저 움직이죠. 그래서 이 양자 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이제 정보사의 어떤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버린다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뭐 작년부터 이재용 삼성 그 회장도 관련해서 많이 얘기를 했죠. 저는 이게 이제 계속 앞으로 이제 우상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그림 보시면은, 이게 이제 아이언큐입니다. 미국의 그 양자 컴퓨터 스타트업 기업인데, 이 기업은 삼성전자도 지금 투자한 기업이죠. 그래서 먼저 미국 기업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도 저 회원님들 그 여름에 막 조정 받을 때 미국 주식 하신 분들 매집을 좀 하셔가지고 지금 한 100% 정도 수익 났거든요. 근데 이건 장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장기적으로. 근데 이제 100% 올라서 기술적으로는 직전 고점에서 약간 매물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 국내 관련 양자 암호 보안 관련주죠 먼저. 예, 그들 기업들 다시 또 움직일 것이고, 여기서 이제 한 테이프 누른다 그러면 한번 누르겠죠. 예, 그러니까는 지금 그 관련 종목군들도 우리 그 KCS라든지 그다음에 뭐 드림 시큐리티, 그다음에 엑스게이트, 우리넷 이쪽인데 이들 차트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저 미국의 아이언큐, 예, 저 기업의 주가 차트를 보고 이제 맥점을 잡아야 됩니다. 근데 좀 중기적으로는 이 양자 컴퓨터가 지금 현존하고 있는 슈퍼컴퓨터가 뭐 10,000년, 20,000년 걸려서 풀 그 문제를, 예, 수학 문제를 양자 컴퓨터는 뭐 10분 만에 다 풀어버린다 그러죠. 예, 그런 시대에 이제 접어든다는 얘기,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중장기적으로는 좋고요. 단기적으로는 우선은 앞서 그 말씀드렸듯이 그 아이언큐의 주가 조정이 나올지 치고 할지를 모르니까 주가 흐름을 보고 지금 저점을 잡는 게 좋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좀 중장기적으로는 어차피 정보통신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산업이니까 장기적으로는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신다라는 점을 짚어주셨고요. 양자 암호 관련된 종목들이 이 기술 자체가 얼마나 빠르게 모든 것을 바꿔줄 수 있는가에 대한 짧은 설명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내용들까지 참고를 하시면서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유튜브 좀 볼까요? 와, 아기 돼지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아이언큐 가을바람님, 젊은 분이 대단하시죠? 그리고 인생은 태양처럼. 독도는 우리 땅 방송 금지곡 안타까움입니다. 독도 얘기가 또 계속 나오고 있었군요. 그래요. 자, 그리고 고조 사토르님, 이거 뭐예요? 땅땅치킨 뭡니까? 우리 땅, 우리 땅. 그래서 땅땅치킨 네.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치킨이? 처음 모르겠어요. 들어보는데요. 자, 도라표님, 가을바라님 토마토에서 인터뷰 했었어요. 자, 아임리얼님, 정말요? 언제부터 우리 땅이 금지곡으로? 슬쩍 읽어보니까 정말 이 채팅창의 트렌드는 정말 빨리 바뀌죠. 그렇죠. 아까까지만 해도 종목 진단 요청만 이만큼 올라왔다가 지금은 하나도 안 보이고 독도 우리 땅 얘기만 이만큼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또 종목 진단 가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종목으로는 이 종목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스피 3000고님의 종목이고요. 노르페인트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50원에 10% 들고 계시고요. 매출 대비 시가총액도 낮고 PBR도 한 주당 18,000원 수준이고 고배당주인데 길게 끌고 가면 본전 회복은 물론이고 수익까지 보급할 수 있을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노르페인트라는 종목 자체가 차트가 가끔 급등이 나오고 전반적으로는 좀 우하향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노르페인트뿐만이 아니라 오늘 페인트 종목 중에서 사마페인트도 같이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5%대 이쪽은 좀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노르페인트는 살짝의 빨간불만 켜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개의 기업이 2차 전지랑도 좀 사업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 그 전에 한참 동안 정치 테마로도 엮여 있었던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2차 전지 전반적으로 그래도 좀 빨간불이 많이 들어와 있으면서 그래서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얘기해 주신 대로 배당 때문에 움직이는 건지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길게 지켜보신다면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종목인지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노르페인트입니다. 10,000원대에 지금 들고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노르페인트는 그 기본적으로는 주가가 지금 페인트 관련 종목군들이 상당히 저평가입니다. 예,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1,700억 정도 되는데
작년에 연기에서 영업이익이 한 480억, 올해도 아마 그 정도 나올 겁니다. 상반기까지 작년 수준 나왔으니까. 근데 그전에도 제가 한번 상반기 때 한번 진단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보통 이제 페인트 관련주들은 언제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조선주가 잘 가잖아요. 그죠? 예. 배를 건조하지 않습니까? 한 2, 3년 걸려서 큰 뭐 컨테이너 선이 됐던, 뭐 PC 선이 됐던, 예, LNG 선이 됐던 간에. 건조하고 나서 이제 인도하기 전에 마지막 공정이 뭐예요? 페인트 칠하는 거죠. 방수 페인트. 그죠? 우리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예? 처음에 아파트 이제 그게 되면 이제 골재 회사, 그러니까 뭐 삼목 에스폼이라든지 거푸집, 걔네들이 먼저 가고, 시멘트 가고, 나중에 이제 가구주가 가죠. 이제 입주하니까. 그랬듯이 올해는 전반적으로 이 정도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고요. 주가 지금 워낙에 저평가라는 얘기죠. 배당도 주고. 배당을 받으시면서 저는 내년에 이제 우리 조선업소들이 선사들한테 이제 발주한 배를 이제 인도로 합니다. 인도. 예,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또 경기 민감주자에서 철저하게,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경기 부양을 강화하지 않습니까? 예? 부동산 그 부양하기 위해서 신규 이제 주택도 많이 그 지을 거고. 그래서 내년 정도에 좀 흐름이 좀 크게 나오지 않겠나.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보유하셨으면 이 기업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배당까지 받으세요. 은행 이자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 월봉 보시면은 실적이 계속 우상향 기조로 이어 나가다 보니까 꾸준하게, 그러니까 2012년도부터 지금 2024년이니까 12년이 흘렀습니다만은 주가가 월봉의 이 지지맥점은 이탈 안 하죠. 그죠? 예, 여기죠. 어찌 보면 지금 매수란 얘기지, 매수. 근데 워낙에 이제 거래가 안 나오고 찌글찌글하니까, 예, 더 들어가지 못하고, 오늘도 뭐 거래량 8,000원짜리 주가 그 2만 주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아마 다음 달 정도 또 이제 배당해가지고 연말에는 움직일 가능성도 높고, 다음 내년 정도에 페인트 관련주가 전 크게 한번 움직일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보유하셨으니까 이거 뭐 손절하고 뭐 다른 거 지금 들어가 봐야 좀 찌글찌글하니까 시장이. 재미가 없어요. 그냥 홀딩 하시고 배당 받으시고 내년 한 1분기까지 가져가시면 전 최소 15,000원 이상까지. 그렇게 가더라도 누가 뭐라 할 기업 아닙니다. 예? PER, PBR, 뭐 자산가치, BPS 다 보더라도. 예. 그래서 홀딩 전략.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께서도 얘기해 주신 것처럼 기업 가치를 분석해 봤을 때도 15,000원 이상까지는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는 배당 받으시면서 지켜보시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끌고 가시면 좋은 종목이다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고조사토루님, 페인트 얘기 나오다 보니까 페인트로 장대 양봉을 취하고 싶다 하셨거든요. 네.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 다들 자포자기 모두 지리비요. 아이고. 코스닥이 지금 장중 저점을 기록하면서 많이 좀 내려가고 있고요. 코스피도 하락으로 돌리기 직전입니다. 삼성전자부터 지금 55,000원대 못 빠져나오니까 지금 많이들 의지가 꺾이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을 한 종목만 더 가볼까요? 한 종목만 더 가볼까요? 네. 자, 그러면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 이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의 종목.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매수해도 되는지 물어보셨거든요. 와. 바로 넘길게요. 전문가님, 시장에 대해서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삼성전자 계속 신저가인데요. 지금 매수 괜찮나요? 자, 오늘 그 삼성전자가 현재 PBR 기준했을 때는 1.08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청산 가치도 이제 안 된다는 얘기죠. 이 IT 대한민국 대표 기업, 반도체 글로벌 1위 기업이 청산 가치도 안 돼요, 지금 주가가. 이게 상당히 특이한 경우인데, 지금 월봉 보시면 삼성전자가 그 금융위기 때도 90개선을, 그러니까 월 중에 깨고 나서 아래 이 하늘색 선이죠. 살렸거든요, 금융위기 때도. 그러니까 참 특이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예. 저 역시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90개선을 지금 깼습니다. 근데 하단에, 지금 한간에는 52,000원, 3,000원 얘기하는 그 사람, 분들이 지금 있으신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월봉에 120개선이거든요. 근데 삼정 같은 경우는 제가 외인들 종목이죠. 이거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죠, 사실은. 자, 외국인들이 지금 이 달러 환산 차트입니다. 달러 환산 차트. 아까 원화 차트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120개월 선까지 밀리려면 아직도 한 2, 3천 원 남아있죠. 아직 안 닿죠. 120개월 선. 그죠? 근데 달러 환산 차트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금 120개월 선까지 왔어요. 120개월 선. 이 삼성전자가요, 금융위기 때도, 그러니까 IMF 때도 이 120개월 선 안 깼습니다.
금융위기 때 여기 깼으면, 근데 금융위기 때는 살짝 깼습니다만은 이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 무너졌어. 촘촘하게 밀려요, 촘촘하게. 그죠? 그 다음에 2015년도, 16년도 중국 유동성 위기 때도 120 껴서 안 깨요. 쌍바닥 쥐고 터닝 나왔었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달러 한산 차트로 오게 되면 120개선까지 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반등이 들어와야 되겠죠. 근데 외인들이 아주 죽어라고 그냥 패대기 칩니다. 예, 정상이 아닌 그런 가격대까지 왔다. 그러니까 삼성전 제가 봐서는 지금부터는 무조건 최소 15% 이상 저평가 구간이에요.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럴 때 또 안 사면 언제 삽니까? 예. 지금 현재 구간은 삼성전자 매수 구간이지 좀 더 흘러낸다 하더라도 절대 매도 구간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삼성전자 매수하실 분들은 현재 가격대에서 단지 한 2, 3일 정도 다음 주 한 초중반까지 보시면서 분할 매수를 하셔도 뭐 크게 무리가 없겠다. 이럴 때 안 사면 언제 삽니까? 저 우에 삽니까? 처음이라니까요. 예? 처음이야 이런 경우가. 예. 근데 이런 경우는 또 돌아서게 되면 또 큰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분할로 한 2, 3일 정도 매수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였습니다. 네. 아, 정말 오랫동안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는 아니에요. 그 짧은 기간을 너무 연속으로 팔다 보니까 주가가 크게 밀려 있는데 매수 이럴 때는 하는 게 맞다라는 점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아, 역시 채팅창 설정만 봐도 삼성전자에 대한 걱정, 그렇죠. 걱정을 좀 넘어서는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네. 자, 빨리 아무쪼록 이 주가가 좀 다시 올라왔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종목 진단은 아쉽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봉만 전문가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토마토 투자클럽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치기 전에 오늘 레키쇼 주제였습니다. 독도의 날 특집이죠. 독도는 우리 땅인데 그 역사적 근거를 보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역사적 근거. 자, 바로 1위 알아보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샌프란시스코. 자, 그렇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인데요. 1951년입니다. 이게 무슨 조약이냐면 2차 대전이 종식이 됐다는 평화 조약이에요.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빼앗겼던 영토를 돌려주겠습니다라는 조약입니다. 당연히 여기에 울릉도 독도가 포함이 되는 건데, 물론 직접적으로 독도의 명시는 없어요. 그에 따라서 논란이 되면서 일본에서 막 뭐라고 하긴 하는데, 아니, 울릉도가 명시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일부러 독도를 봐야 되는 게 타당하겠죠. 자,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이 기본이 빼앗겼던 영토를 돌려주는 조약이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 1900년입니다. 대한제국 칙령제 41호. 대한제국에서 발표한 칙령인데요.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한 이 울도군의 관할구역을 정확히 명기를 한 바로 칙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한제국 칙령 41호. 그리고 바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까지 해서 이런 역사적 근거 살펴드렸으니까 한번 기억해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 다 외운 것 같습니다. 네. 삼국 사기, 그리고 세종실록 지리지, 그런데 안용복 사건, 네. 그런 다음에 대한제국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까지. 맞아요. 칙령 41호.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알아봤고요. 오늘 레키쇼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상담부터 역사 공부까지 해볼 수 있었던 정말 소중했던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0.01% 아주 소폭의 빨간불만 들어와 있는데 막판까지 어떻게 되실지 지켜보시면서 다음 주 전략까지 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